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글쎄, 오늘도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커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오늘 좀 새로운 데 와가지고, 네. 지금 통화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는데요? 여기 돌비 지하 감옥이라고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잘 들리시면 다행입니다. 네,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되게 떨리네요. 요즘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저도 이제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리미리. 네네네. 지금 예.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밖에 서 있다가 추워서 좀 눈도 오고. 아니, 그게 아이고. 밖에 그냥 계시라는 게 아니라 눈 치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네, 어쩐지. 옆에 빗자루가 좀 있던데. 빗자루랑 뭐 넋가래 이런 게 있는데, 눈 좀 조금만 치워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그 빗자루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커버님이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동네 꼬마님 나가셨거든요, 방금. 아이고. 네, 눈 치우셔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또 피해를 죄송합니다. 또, 농담이에요. 네. 재밌자고, 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커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오늘도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예요. 저번 이야기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네.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이야기는 원래 제가 영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준비를 다 했다가 제가 두 번째 시참 때인가 어떤 한 집착적인 시청자에게 곤란을 겪었던 한 인터넷 방송 BJ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충격적이긴 했어. 예. 그래서 시참을 준비하다가 딱 그 생각이 나서 그때 BJ들한테 수집했던 것 중에 하나인 BJ 공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얘기 주인공은 딱히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성이다 이렇게만 예. 할게요. 그 이유는 이제 들어보시면 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오늘 주인공 이제 똘비는 게임 방송을 하는 인터넷 BJ예요. 제가 옛날 시참 때 저도 인터넷 방송 BJ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 BJ라는 게 하는 컨텐츠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통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게임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하나도 모릅니다. BJ인데도. 네? 돌비님도 옛날에 게임 방송 했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런 없죠. 일은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봤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소통 방송하는 게 돌비님 지금 소통하시는 거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게 해요. 물론 춤은 그만큼 못 추지만 어쨌건 게임 방송을 저를 보고 한번 배우세요. 예. 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게임 방송은 제가 듣기로는 게임하면서 리액션도 하고 소통도 좀 간간히 섞어주는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방송을 해도 통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잘생기면 다 잘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 카톡 프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좀 방송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똘비가 주로 하던 게임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요즘 좀 어리신 귀족님들께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나 돌비님 세대만 해도 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스타크래프트가 완전 지배하는 게임이었어요. 지금도 지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스타크래프트 BJ가 계시긴 한데 대부분 전 프로게이머나 역캠 이런 분들 아닌 이상 그 BJ는 별로 없다고 제가 좀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로 방송이 꽤나 잘 되던 똘비는 스타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게임을 배우는 스타일,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전략 이런 게 있으면 일꾼 몇 마리 뽑고 뭘 짓고 언제 공격하고 컨트롤 이런 걸 배워요, 방송에서. 네. 그러고 미션으로 배운 거 해보기 하고 성공하면 후원 얼마 받고 이런 식이었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타크래프트 방송 보는 시청자는 남자가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남자 시청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편 반대로 얼마 안 되는 여성 시청자 중에서 제가 그냥 지은 건데 예쁜이 현이라는 아이디에 여성 시청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성 시청자가 있기도 힘든데 심지어 이 예쁜이 현이가
게임을 진짜 잘 알고 잘 하시더래요. 그래서 시청자랑 뭐라고 하냐, 뭐 1대1 로템, 뭐 초보만 이런 방 만들어서 하면 그분이, 여자분이 압도적으로 막 이기고 훈수도 뭐 좋은 의미로 해주시고 뭐 심지어 후원도 잘 해주시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똘비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후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되게 잘해줬대요. 뭐 들으시는 귀족님들 중에는 아니 뭐 많이 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방송 스타일에 따라서 후원 뭐 감사하지만 모두 다 봐주시는 것만 해도 공평하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근데 똘비는 후원 많이 하시는 분을 소위 열혈팬이라고 해요. 네. 그런 열혈분들을 되게 흡족하시게끔 잘 챙겨드렸대요. 뭐 채팅 언급도 잘해드리고 카톡도 잘 드리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 예쁜이 현이가 열심히 방송에 참여하셨으니까 열일 거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특히 되게 잘해줬대요. 카톡도 드리고 방송 외에 연락, 카톡 다 잘 받아줬대요. 근데 어느 날 방송 중에 우리 그 전문 용어 중에 샷건이라고 있습니다. 내리치는 거. 샷건이 뭐냐? 뭐가 잘 안 되면 키보드 콱 내리치는 게 있는데 게임하다 뭐 잘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좀 방송적으로 재미도 있으라고 좀 오바해가지고 키보드 샷건을 좀 세게 쾅 때렸는데 키보드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비싼 건데, 그러면서 또 똘비가 프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빌미로 또 후원해달라고 또 이제 막 그랬대요. 네. 근데 여기서 똘비가 쓰는 키보드가 흔한 게 또 아니었어요. 가격도 30만 원 넘고, 제가 들었는데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무슨 축 해서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 흔히 쓰지 않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키보드였대요. 근데 이쁜이 현이가 카톡이 하나 와요. 방종하고. 방종은 방송 종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보드 모델명이 DOLB777 막 이런 모델명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오빠 제가 키보드 하나 사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오빠 그 DOLB777 하나 사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중에 키보드가 보이긴 하는데 모델명을 안다고? 뭐 아무튼 근데 사준다고 해서 배송받을 주소 알려주고, 해외 배송이라서 한 2주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걸려서 배송을 받아서 아우 좋다 다행이다 하면서 설치하고 잘 썼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로도 이쁜이 현이가 그거 말고도 똘비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음료가 프라푸치노다 그러면 오늘 프라푸치노 안 드세요? 김치볶음밥 좋아하면 뭐 먹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하면 김치볶음밥 드셔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방송을 유익 있게 보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을 거고 그 사람 취향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키보드도 뭐 유추가 어렵긴 했지만 키보드에 관심이 있고 눈썰미가 좋아서 맞춘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기조를 느끼기보다는 아 좋다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관심 주시는 거구나 하고 감사함을 오히려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똘비가 뭐 의심 안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BJ 대부분이 하신다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냐면 BJ라는 게 시청자들의 사랑과 감사함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어느 날은 똘비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야외 방송을 야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야외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캠을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셀카폰 같은 거 쭉 뽑아서 핸드폰 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통을 했대요. 근데 뭐 이게 홍대, 이태원, 강남 이런 유명한 번화가가 아니고 어떤 남산타워 이런 랜드마크가 있고 그런 데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쁜이 현이가 맞추더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김밥 천국이 있고 그 옆에 CU가 있고 그 옆에 돌비 약국이 있으면 뭐 어디나 있을 만한 프랜차이즈지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있기는 힘들잖아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 건물든 순서를 맞추면서 김천 가세요? 아니 CU 가시나? 아 약국 가시는구나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맞췄대요. 근데 그때는 감사함보다는 이제 슬슬 놀랬대요. 왜냐하면 똘비가 이전에 야방을 한 적이 없고 게임방송 BJ니까 자기 지역을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찝찝해서 인사하고 방종했대요. 사실 원래 똘비가 그냥 약국 가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방종하고 약국 가서 약을 사고 나오는데 느낌이 참 좀 쎄하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갔는데 회색 패딩을 입고 검은색 볼캡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놓은 육안으로 보기엔 외관상으로는 40대 초중반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근처를 어슬렁 하더래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네. 뭐 패딩 입고 모자 쓰고 그렇지. 주머니 손 놓은 게 범죄도 아니니까. 그래서 똘비가 그냥 내가 좀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구나 하고 그냥 내가 좀 쫄았다. 집에서 약 먹고 샤워하고 누워 자야지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이번에는 촉도 없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뒤를 한번 돌아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쓱 돌아봤는데 아까 그 인상착의의 그분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현관 맞은편 골목에 전봇대 한쪽 어깨를 이렇게 기대서 자기를 쳐다보는지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인 건지 잘 모르게끔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자,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고 가서 말 걸면서 당신 누구요? 왜 쫓아옵니까? 뭐 할 사람 있을까요? 저는 시참자 익명링점도 아니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익명링급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네 사람들은. 쳐다만 봐도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아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뭐 하려던 거 하고 그날은 그렇게 자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제 이쁜이 현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분이 지금 흐름상 뭔가 만나려고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후원만 잘해주고 근데 다만 신경 쓰였던 거는 내 디테일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그 건물 위치 맞추고 그런 게 쫄리긴 해도 이게 참 웃긴 게 후원이 빵빵 터지면 모든 게 무뎌진대요 이게. 그래서 이쁜이 현이가 말 그대로 똘비의 이쁜이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 BJ 은어 중에 감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어? 네. 좀 잘 쏘고 적극적이고 이른바 뭐 큰손이라고 하죠. 아, 예. 그런 느낌 나는 사람들을 BJ들이 자기 시청자로 만들고 싶어서 잘 대해주고 챙겨주고 하면서 하는 걸 뭐 감는다고 한대요. 오. 그래서 똘비는 그 이쁜이 현이를 감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카톡 알려주고 선물 받은 것 때문에 집 주소 알려줬었고 이제 당신은 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또 여기서 좀 전 그랬는데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줬대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뭘 믿고 그렇게 다 알려주나 하실 수 있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뭐 엄청 쏘는데 찾아오지도 않아. 네. 전화하자고도 안 해. 다만 좀 잘 알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우리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을 받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서는 뭐 신뢰 아닌 신뢰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뭐 다 알려줬는데 역시나 전화하려고도 안 하고 귀찮게도 안 했대요. 근데 양상이 조금 바뀐 게 하나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쁜이 현이가 후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떠났냐? 그건 또 아니고 예. 후원 대신 실생활에서 유용할 선물들을 위주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번에 키보드 보낸 것처럼 마우스를 보내거나 뭐 똘비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옷, 장신구,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낸 거예요. 근데 똘비는 돈이 벌고 싶었지 선물은 진짜 좀 못된 말로 그냥 그 돈 받아서 자기가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도 나고 짜증이 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자기를 잘 파악해야 된 것들이 예전에는 그것이 감사였는데 지금은 되게 언짢음으로 서서히 변해갔대요. 안 쏘니까. 그러다 똘비의 마음이 그 현이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어느 날 현이한테 카톡이 와요. 근데 여느 때처럼의 카톡이 아니고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오빠 저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 빌려달라는 걸 떠나서 금액이 진짜 그동안 선물한 거에 비하면 5만 원은 진짜 작은 금액이거든요. 오, 예. 이제 그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나를 믿고 5만 원 빌려주시라고. 근데 그때쯤 해서 똘비는 후원 안 해줘서 스트레스도 받고 방송도 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5만 원 넘는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거절했대요. 나 돈 거래 안 한다고. 나는 5천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간에 난 돈 거래 안 하는 주의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랬대요. 근데 그러면 금액도 크지 않고 사람이 거절했으면 좀 무안해서 물러설 법도 한데 네. 이랬더래요. 오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진짜 안 빌려줄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좀 짜증이 난다. 별걸 가지고 다 난리야. 그러면서 싫다고 안 된다고 뭐 이럴 거면 카톡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숫자 1이 금방 사라지더니 일십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읽고 답장 안 했다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똘비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예쁜이 현이를 커트해야겠다고. 그래서 방송에서 채팅에 대꾸도 안 해주고 선물 보내주면 반성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뒀대요. 예. 근데 좀 쫄리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었대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이제 좀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현이는 옛날에 그 돈 빌려달라고 한 거 일시판 이후로 개인적인 연락은 또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네. 근데 뭐 큰손 아쉽지만 이렇게 끝이다. 다른 큰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저냥 방송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쾅쾅쾅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누구세요 하고 인터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요 하고 문을 벌컥 열고 이제 똘비네가 우리 왜 구형 아파트들이 특히 요즘식과 다르게 이제 마주보는 두 세대씩 있지 않고 복도식으로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대가 쭉 좌우로 늘어져 있는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좌우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요 하고 문 닫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작은 택배 박스 하나가 와 있더래요. 뭐 송장 그런 거 안 써 있고 그냥 테이프 칠해가지고. 그래서 택배인가? 내가 뭐 시켰더라? 그리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우체국에서 본인 확인 우편하는 거 아닌 이상 쿠팡이니 뭐 택배들이 그냥 문자가 오지 와서 택배 기사님께서 문을 쾅쾅 두들기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택배를 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를 까기 전에 흔들어 봤는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무게는 박스만 있나 싶게 가볍고 그래서 까봤더니 뽁뽁이가 한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둘둘둘 감길 걸 뭐 쭉쭉 풀고 안에 봤더니 왜 우리 무슨 반지나 뭐 목걸이 같은 거 들어가는 이렇게 열리는 상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반지 끼는 그 포장 상자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열어봤더니 우리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거기 돼지 콧구멍에 뭐 하죠? 돈꼽죠? 네, 그 10,000원짜리 이렇게 뭐 50,000원이든 됐든 돌돌 말아서 꽂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10,000원짜리 하나가 돌돌 말려서 그 주얼리 상자 안에 있더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그냥 뭐 돈은 돈이니까 이거 듣고 저는 진짜 얘는 돈에 미쳤거나 아니면 둔한 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돈은 돈이니까 지갑에 넣고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며칠 보내고 말았대요. 근데 이 택배가 규칙적으로 온 건 아닌데 아무튼 총 4번이 와요. 네. 그때마다 10,000원짜리가 돌돌 말려 있었고 그럼 얼마에 4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죽을 사 하면서 혼자 막 으스스한 상상도 하고 근데 똘비가 진짜 돈 밑에 돈에 미친 새인 게 이쯤 되면 뭐 스토킹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의도를 가진 뭐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어쨌건 10,000원도 돈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지갑에 쭉쭉 넣었대요. 그래서 예. 다만 사가 뭐냐? 그 정도 의미를 좀 생각했대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쳐보니까 당연히 저주의 숫자 뭐 죽음의 사다 이런 거 나오고 아니면 뭐 고대 그리스에서 세상의 구성 요소 사원소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나무 위키 같은 거 재밌으니까 또 좀 읽으면서 시간 보내다가 딱히 나오는 건 없어서 그러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한동안 택배도 없고 당연히 이쁜이 현이도 방송 안 보는 것 같고 방송 잘 될 방법이 없나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연습하고 뭐 이렇게 일상을 보냈대요. 근데 어느 날 익숙하고도 되도록이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 들립니다. 쾅쾅쾅. 와, 그때는 이제 아무리 묻어나던 똘비도 왜냐면 이제 사에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방심하던 차에 이제 빵빵거리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텀을 두고 있다가 인터폰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살폈대요. 역시 아무도 없고 문을 열고 택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갑자기 이제 흰 화면이 촥 하면서 바닥이 확 가까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친 거죠. 그래서 이게 눈앞이 하얘지면서 바닥에 가까워지면서 팍 쓰러졌는데 근데 이게 인터폰에 안 보였던 게 복도식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비껴서 있던 거예요. 그 어떤 때린 괴한이. 이게 아무리 인터폰 카메라가 광각이어도 몇 건너 떨어진 옆집은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똘비가 숙여서 택배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대로 우다다다 달려가지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빡 후려 갈긴 거예요. 근데 이제 손바닥이니까 기절은 안 했대요. 그렇죠. 그냥 하고 엎어졌다가 저항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면서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대요. 서서히. 그러고 누군가 봤더니 그 회색 패딩 입고 아까 그 사람 있죠. 검은 볼캡 쓴 40대 초중반 아까 그 야방 얘기할 때 그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죄송할 거 없는데 그냥 그때 되니까 죄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조용히 저항도 안 하고 문 닫고 신발장 앞에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뺨이 번쩍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아, 이 같은 새끼 하면서 뺨 한 대 치고 명치 발로 뻥 차고 그러니까 똘비는 신발장에서 날아가서 방바닥에 내둥그레졌대요. 네. 그러니까 명치 맞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억 하면서 어우 누구시냐고 죄송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싹싹 빌었대요. 그랬더니 너 나한테 이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누구신지 모르겠고 정말 실례가 안 되면 존남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쁜이 현이다 이 새끼야 그랬대요. 그래서 아 예쁜이 현이 사람 보냈네 이거. 남친이든 사람 산 거든 진짜 오늘 나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대요.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현이님 보내셨냐고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사과드리겠다고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고 진짜 온갖 그냥 싹싹 죄송하다고 빌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막 보니까 그냥 욕하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의 한이 서린 것처럼 되게 원망스럽게 보더래요. 그러더니 여기서 말하라고 아이씨 내가 현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러니까 어느샌가부터 그 초면인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호칭이 형님이 됐고 그래서 아니 무슨 그랬더니 너 방송 처음 할 때 스타 존나 못해서 내가 알려줬고 후원을 그렇게 했는데 네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찾고 집 주소 알려줘서 주변도 익히고 할 거 다 해줬더니 이지를 떨어.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가 혼란스러워서 일단 죄송하다 하고 네. 그리고 좀 진정이 돼서 서로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쭉 들었더니 일단 이 아저씨가 예쁜 현이가 맞아요. 생각하신 대로. 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냥 본인 남자 성별 아이디로 들어갔는데 반응이 시원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똘비가 여자가 적기도 하고 똘비도 남자다 보니까 여성 시청자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쁜이 현이 아저씨라고 할게요. 남자니까. 네. 현이 아저씨가 남자 계정으로 꽤 쌌어요. 예. 근데 무시당하다가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 보고 뭐 구글링 했겠죠? 뭐 예쁜 여자 사진 그냥 끌거다가 계정을 파서 열렬히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 어떻다 이거보다 이렇게 무시당한 게 그렇게 화가 나서 미쳐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좀 듣기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예쁘장하게 잘생긴 똘비한테 이상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랑했구나. 와 좀 충격적인데 예. 어우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와 나는 이 사람과 시청자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매우 긴밀한 사적인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원보다는 이제 선물을 하게 된 거예요. 어우 소름 끼치네 저도 지금. 근데 5만 원. 저희는 네. 성소수자를 뭐 비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고 그런 이 전혀 이야기에서 아니고요. 네, 나온 그럼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보다는 네. 이 남자분의 폭력적인 성향이라든가 비뚤어진 마음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럼 5만 원 빌려달라는 건 뭐였냐? 그때 스타크래프트 2가 있었는데 패키지를 어쩌고저쩌고 사면 그게 5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얘가 나를 진짜 사람으로서 존중하냐 그 아저씨만의 이상한 척도로 5만 원을 달라고 해봤고 네. 거절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또 빌려달라고 했고 근데 그것도 거절하니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얘 어떻게 해하고 싶다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택배 4번 4만 원이 뭐 죽을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5번째까지 해서 5만 원을 채워서 본인 마음을 원래는 돌려주려고 했대요. 네. 뭐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마치 카운트다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넘어진 똘비한테 마지막 택배를 던지면서 자, 너 5만 원으로 넌 끝이다.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본인 해야 할 것 같잖아요, 흐름상. 근데 그냥 거기서 멈추고 신고하려면 해. 나 잡혀가도 대신 와서 너 패줄 사람 수두룩 빽빽이요. 하고 문 쾅 차고 나갔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멘탈이 나가서 그 자빠져 있는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었대요. 단순히 그 대신 와서 패줄 사람, 그거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그냥 뭔가 기가 빠져서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살고 본인의 행동도 방송하면서 조심하고 너무 뭐든 선 넘지 말자 이러면서 근데 그 와중에 방송은 또 안 가만두고 방송이 좋았나 봐요. 방송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한 사람을 악인으로 상정하고 주인공 똘비로 상정되는 사람이 대부분 피해자라든가 네. 선한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똘비에 대한 대강의 정보도 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예쁜 이현이 아저씨가 물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죠. 비뚤어진 잘못된 사랑을 집착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똘비는 선량한 피해자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똘비를 남자라고만 말씀드려봤어요. 네.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참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거고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참 서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소한 얘기 하나 수집하게 돼가지고 빠르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저도 방송하는 입장이지만 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서로 간에 네. 존중을 해주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또 있는 것인데 그 선을 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갚는다는 표현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네네. 선물해주시는 분의 마음도 중요한 거고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는 건데, 누구든 그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성소수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안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계실 거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뭐 후원을 많이 했다, 혹은 뭐 나도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많이 받았다, 근데 뭐 서로 간에 좀 그냥 이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선도 애매한 것 같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서로 간에 원하는 건 있어요. 사실상 후원을 한 사람은 뭐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래서 이제 후원을 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이제 후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또 방송을 하고 또 이런 걸 하니까 이걸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서로 간에 그게 있는데, 그 선까지만 지켜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넘어가는 순간 또 여러 가지 요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범죄 안 하는 거 아니고 시청자라고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선을 좀 잘 지키는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커버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역시 커버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섬뜩하네요. 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혹여라도 방송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전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댓글 꼭 남겨주시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근데 오늘은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저 원래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 안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언변이 부족하다 보니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겸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겸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겸손해야죠. 겸손님이네요, 오늘은. 겸손 커버.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얘기는 제 후배 여학생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이고요. 이제 2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 동글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뭐 귀족님들께서는 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다니는 학생도 계실 거고 뭐 안 가시고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전공 공부? 아니죠. 사람이 이제 재수 삼수하는 거 아니면 대부분 새내기 되면 막 성인이 된 첫 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하겠냐고요. 술을 그렇게 마십니다. 술자리도 많고요. 그래서 동글이도 대학물을 마시면서 술도 그렇게 마셨다고 해요. 당시에 동글이가 대학교 앞에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주변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집 구조가 이제 빌라와 빌라 사이에 차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폭의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 길로 지나가면 이제 동그리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빌라와 빌라 사이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볕이 안 들어요. 낮에도 어두워서 그 길을 사람들이 좀 기피한다고 그랬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셔서 그날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골목길 앞에 차가 한 대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네. 왜 밤에 차 지나가면 헤드라이트 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이트가 2개가 반짝거리면서 천천히 서행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탁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멈춰있던 차도 아니고 서행하던 차가 갑자기 라이트가 꺼지니까 뭐야? 하고 잠깐 멈췄대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껌껌한 거랑 이게 밝았다가 확 껌껌한 거랑 체감하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안 보이고. 그래서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면 안 보이듯이 동굴이도 갑자기 라이트가 꺼지니까 잠깐 멈춰 선 거죠. 근데 이 차가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30초 지났을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무 엔진음도 무슨 차 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둠에 어느 정도 눈이 익숙해지고 천천히 걸었는데 골목이 그냥 휑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후진해서 빠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골목이 일자로 쭉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빨리 후진을 해도 그 시간에 감쪽같이 사라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후진을 하든 전진을 하든 뭐 하다못해 바퀴고 올라가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차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근데 다음 얘기도 이제 같은 골목이 짧은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도 같은 골목인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동굴이가 2학년이 됩니다. 동굴이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죠. 2학년까지 술 먹지 말라고 학칙에 있지도 않고 술자리는 많고 술을 또 신나게 그렇게 마시고 지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꽤나 흘렀단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 길이 참 많이 지름길이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걸 겪고 또 술 먹고 거기로 또 갔대요, 밤에. 아무리 뭐 사람이 섬뜩하고 무서운 경험이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무더기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그날 또 동굴이는 술을 질펀하게 마시고 힘들어서 지름길로 가야겠다고 터벅터벅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골목이 주정차가 거의 없어요. 외진데다가 좀 좁아가지고. 근데 그날은 웬 빨간색으로 된 경차 한 대가 서 있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이상한 일까지는 또 아니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이제 차를 지나쳐서 가려고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 차의 앞 범퍼 앞에 왜 우리 그 명탐정 코난 알죠. 보면은 범인 표현할 때 왜 새까만 사람 형태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사람이라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아스팔트 한가운데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술 기운이 잔뜩 올라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이가 되게 쫄리더래요. 그때 동굴이가 막 뒷 범퍼를 지나면서 그 모습을 본 건데 길은 한 방향이고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냥 전진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교차점을 이루면서 딱 지나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남자 얼굴에 주황색 작은 점이 하나 반짝거리고 있더랍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쫄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엣만 겨우 보이는 골목에서 새까만 남자가 눈이랑 담뱃불만 딱 빛나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이 뭐 3초, 5초 사이의 일이었는데 이게 왜 우리 사람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몇 초 만에 인생이 지나간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걸 겪은 거예요. 너무 쫄아가지고. 인생에서 너무 긴 3초였죠. 그래서 3초는 흐르고 그 사람을 교차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동굴이 걸음걸이에 따라서 고개를 쓱 돌리면서 시선을 따라오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쫓아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을 지나쳤으니까 등 뒤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있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이는 상황이면 이거 이렇게 뒤를 보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더래요. 그냥 식은땀이 줄줄 나고 뭔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써 앞을 보면서 걷다가 티 안 나게 이제 막 걸음을 종종 걸음 빨리 해서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원룸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주상복합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원룸 입구는 유리문 뒤가 깜깜해요.
근데 그 유리문 뒤에 검은 실루엣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네. 코난 범인이. 와, 미치겠다. 뭐냐고. 나 술 먹고 다녀서 뭐 벌 받는 거냐고. 미치겠다. 그냥 이 말만 계속하면서 어떡할지 잠시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일단 그 골목은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룸촌이고 사람들도 제법 다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동굴이 생각한 게 공동현관 입구까지 가면 센서 등은 켜질 것이고 공동현관 비번을 입력하려고 하면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럼 만약 저 존재가 귀신이라면 사라질 것이고 사람이라면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가는데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저나 여러분처럼 든든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냥 뒤돌아서 경찰에 신고해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무튼 그래서 동굴이는 가까이 갔답니다. 센서 등이 켜지고 갑자기 환해지니까 그 존재가 뭐였냐면요. 몰라요. 왜? 센서 등이 켜지니까 그 존재가 그냥 휘릭하고 사라진 거예요. 아, 와,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사라졌는데. 그냥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그 골목은 심연 마냥 깊은 어둠 속에 쌓여있고 네. 뭐 들어갔죠 집에. 그날 너무 무서워서 불도 못 켜고 그냥 숨죽이고 잤고 네. 정말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들으면서 좀 제보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들을 때 크게 나누면 뭐 현실 공포, 영적인 공포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서 현실 공포 얘기를 할 때는 무서운 게 사람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 물론 두 번째 공동현관 앞에 존재는 휘릭 사라졌으니까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 차 앞에 있던 가부좌 담배는 어쩔 거냐고요. 귀신이어도 무섭고 예. 사람이어도 무섭고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합리화시킬 빠져나갈 구성이 없어서 좀 무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들이 들어보시면 이제 특정 공간에 관한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공간에서 겪게 되는 공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게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느낄 수 있는 사람만 같은 공간임에도 동시에 그 사람 앞에만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에 느껴지는 큰 변화가 제가 글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소리, 냄새, 온도, 생물 이렇게 4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글이한테 물어봤죠. 너 뭐 특별한 소리 들렸다거나 냄새나 뭐 향기나 온기를 느꼈냐? 아니면 뭐 이상한 생명체나 그런 게 목격되었냐 이렇게요. 그랬더니 먼저 소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용했다고 해요. 왜 괴기스러운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쿵, 쓱싹, 뭐 저벅저벅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마치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 그거 한 장면처럼 진공 상태인 것처럼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인지 가능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럼 다음에 냄새는 안 났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어봤는데 냄새도 기억이 안 나고 부슬비가 내려서 습한 5월이었다고 해요. 뭐 특별한 냄새는 안 났던 것 같고 생명체는 뭐 고양이, 벌레, 쥐 이런 거 발견하지도 않았고 네. 마지막으로 온도는 어땠냐 물어봤더니 온도가 이게 좀 특이했어요. 보통 한기를 느끼면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5월에 습한 날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변이 싹 건조해지면서 온도가 순간적으로 확 내려갔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진공 상태에서 건조하고 서늘해진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항상 특정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도 없지만 그런 변화를 상상해보면 우리가 간접 체험으로나마 이런 공간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이제 들고 와봤고요. 네. 제가 딱 여기까지 들었어요. 듣고 동그리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짧다. 더 줘. 더 필요해. 못해. 그래서 쥐어짜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한참 하면서 네. 하나 또 이제 들었는데 그 걔네 학교에서 겪은 얘기가 있어서 좀 짧아서 탈탈 털는 이야기 입가심 수정과 한잔 하시라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이건 가장 최근에 겪은 얘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동글이가 자격증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이거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화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자습실이라고 써있는 곳에서 동글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가운데 복도가 쭉 있고 정면에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이 뭐냐면 열고 계단으로 연결돼요. 거기 위치가 4층이었는데
그리고 철문을 바라보고 오른쪽 보면 엘리베이터, 그 왼쪽이 이제 화장실 남자 여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문 바라보고 왼쪽은 사물함이고요. 근데 이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책을 정리하려고 사물함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쭉 가로질러서 철문 왼쪽으로 가서 사물함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돌비님 센서 등 화장실이라고 아세요? 센서도 화장실? 네, 센서 등 화장실인데 이게 네. 문을 들어가면 동작을 인식해서 삐빅하고 불이 켜져요. 예. 그리고 또 동작을 감지해서 나가면 삐빅하고 불이 꺼지는 시스템인데 네. 저는 이 건물 들어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그 소리랑 입장, 퇴장만 확인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남자 화장실이고요. 제가 사람 없는 시간에 바닥만 해가지고 네. 네네. 그래서 들어갈 때 삑 소리가 나고 나올 때 삐빅 소리가 나는데 예. 그리고 사진이 하나 또 있어요. 사진은 이제 분위기 전달을 위해서 제가 아까 그 그림에 보여드렸던 그 복도 전경을 찍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람 없을 때 특정되지 않게 바닥 쪽으로 해서 찍었는데 네, 거기 느낌이 한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진 한번 나중에 어휴, 봐주시고요. 엄청 어둡네. 네,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네 이거. 이거 찍으러 가면서 솔직히 연가 하나 걸리면 사연 좀 늘어나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안 봤지만 아유, 수많은 귀신이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우 예 좋습니다. 어쨌건 그때가 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으스스하긴 했는데 사람이 뭐 꼭 없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시로 이제 좀 보면서 있는데 쭈그리고 있는데 사물함 왼쪽 끝에 복도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변시로 형체 확인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 것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그리의 뒤를 지나갔고 그래서 사물함 지나서 철문 지나서 삐빅 소리가 나서 아까 그 화장실 가나보다 하고 정리 다 하고 일어서서 다시 자습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아까 영상과 같이 삐빅 소리가 나면 무조건 켜져야 되겠거든요. 누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런데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 혹시 잘못 들은 거고 다른 데로 갔나 싶은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엘리베이터 탔으면 뭐 4층입니다. 음성 안내가 들렸을 것이고 철문을 통해 계단 내려갔으면 그 건물 철문이 열 때 그 끼익 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그래서 그 소리도 안 들렸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습실로 간 것도 당연히 아니고 자기 온 방향이니까. 복도가 길어서 그 사이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다 잠겨있고. 그래서 빼박 화장실에 있어야만 하는데 아까 그 사연에서는 다르게 이번에는 용기가 좀 들라가지고 화장실에 감히 들어가서 확인할 엄두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살짝 들여다보고 도망갔는데 자습실로 돌아가려다 책 챙겨서 그냥 도망쳤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이번에는 온도, 소리, 냄새, 생명체 이런 거 목격하거나 느낀 게 있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동그리가 이 건물 4층에서 그런 일을 2번 다시는 겪지 않았고 그 골목에서는 2번 그래도 경험했어요. 그 반복성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공간에 뭐가 있다는 것의 반증은 아니겠지만 이제 두 경험의 차이점은 다양하겠지만 횟수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2개의 경험이 뭐 공간에 관한 공포였다면 어떤 이런 징후가 다른 종류의 경험은 어떤 존재에 대한 경험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가 돌비 공포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고 감사하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 술 먹으면서 듣고 있다고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이 짧지만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오늘 커버님 이 그 노력 가서 직접 이 공간에 가서 찍고 진짜 이런 데가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용기가 정말 또 대단하시고 커버님이 또 입담이 좋으시니까 정말 저희가 상상을 잘 하게 돼요. 상상하지 말라 그래도. 네, 일단 제가 확실한 거는 그 건물이 네. 이게 낮에는 너무 활기찬데 밤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네.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진 좀 찍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학교라는 공간 이런 학교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빠지는 데 있잖아요. 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귀신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 괜히 함부로 가셔도 안 돼요. 네, 또 다음 사연을 위해서는 또 제가 살신성인으로 또 4층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커버님 그래도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버님은 일단은 뭐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이야기를 워낙 또 잘 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신흥 강자로 떠오르시는 분이고 업로드 되면 여러분들 꼭 필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